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인지 심리학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응용 인지 심리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있어서, 다양한 자료를 지금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 조건이 많이 있어서,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인지 심리, 인지 행동 치료는 상당히 많은 분야에 사실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황장애, 불안장애 또는 우울증 치료로서의 인지 심리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당히 여러분들 유용한 부분이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번저 박사가 이제 이것에 대하여 사실 연구를 시작하였는데요. 이 번저 박사가 논문에서 인지행동 치료의 기법으로서 세 가지를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논리와 의미론적 기술이고요. Logical and Semantic Technicals. 네. 논리와 의미론적 기술이고요. 그다음 양적 이해 전략, Quantitative Technicals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머를 활용하는 전략, Humor Based Technique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논리와 의미론적 기술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틀, 아까 그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스키마라고 합니다. 자신만의 틀을 가지고 주변의 사실들을 편집하며 이해합니다. 이건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걸 스키마라고 합니다. 스키마.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제가 함수 fx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함수 fx. 어떤 함수 fx가 있으면 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in, out에 값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따라서? 이 함수 fx에 따라서. 그러니까 함수 fx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 스키마,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이 다르냐?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스키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틀, 이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틀. 그래서 이 틀에 따라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값이 달라진다. 주변의 사실을 편집하고 이해한다. 자신에게 맞게끔. 이 말입니다. 이건 이미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 내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건 이미 강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충분히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떤 종류의 왜곡된 사고가 현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함수 fx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함수 fx가 좋은 내용이면 좋겠는데 이 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틀 안에 어떤 틀 안에
인풋과 아웃풋이 다를 때 여기가 이 틀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그러한 것들이 나 자신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넘치는 정보와 사람들 간의 교류 속에서 생존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거의 늘 무엇을 해야 해,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엇을 해야 해, 하면 안 돼.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무적 사고방식, 그게 should thinking이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돼. 무엇을 해야만 해.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조동사 should는 앵글로 섹슨족 언어의 한 단어인 scold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야단치다, 꾸짖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야, 너는 왜 그렇게 수줍어하고 걱정이 많아? 걱정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지? 이 또한 should not 이죠. 그러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너는 무엇을 해야만 해? 뭐 하면 안 돼. 이러한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할래? 하지 말래?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무엇을 해야만 해? 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야단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should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는 내가 또 걱정을 지나치게 하고 있네. 걱정을 하면 안 되고 늘 밝게 웃어야 하잖아 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말을 건넨다면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을 야단치며 혼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을 때 어떤 일이든지 상황이든지 있을 때 이 should라고 하는 동사가 이 번스 박사가 이 should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특별히 미국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should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그런 이제 예들을 들고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사고 속에는 죄송합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는 하면 안 돼, 해야만 해 라고 하는 이런 스스로를 야단치는 꾸짖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해. 아니야, 난 이것을 하면 안 돼.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상담을 저도 배우면서 이것을 깨뜨리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갔다 오겠습니다. 나갔다 볼게요. 제가 여러분 상담을 공부할 때 이 should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해야 해, 혹은 should not 무엇을 하면 안 돼. 이것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스키마라고 그랬잖아요. 스키마. 그것을 자신의 어떤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틀. 근데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 틀을 깨라는 거예요. 이런 스키마를 깨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키마가 무엇인가 하면 기준이거든요.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 기준을 깨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엇이 남을까요? 여러분, 이 기준을 깨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사실 여러분, 아, 이 자신에 대한 분석틀, 혹은 타인에 대한 분석틀, 이 스키마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당연히 이 틀을 깨야만 합니다. 이 틀을 깨지 않고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틀을 이 번스 박사가 should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should, 뭐뭐 해야 해, should나 뭐뭐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틀을 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틀이 잘못되었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규정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규정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이 뭐냐면, 기준이 모호해지는 세상이. 다른 말로 하면, 기준이 없어지는 세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상담 배우러 다닐 때 교수님이 저보고, 제가 목사니까, 아니, 이 목사님도 한번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바람도 피워보고, 술도 좀 마셔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제가 술도 좀 마셔보고, 바람도 좀 피워보고, 뭐, 나이트클럽도 좀 가보고, 그래야 합니까?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음, 그것 또한 각자에게 있는 하나의 틀이죠. 틀. 스키마죠. 음, 그걸 깨라. 사실 여러분, 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무서운 건데, 그럼 나중에 뭐만 남을까요? 음, 그 교수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는 됩니다. 그 가르치신 분들이 또 다 목사님들이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 사실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야, 정말, 뭐, 그러니까 저의 스키마로 본다면, 예,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난을 하게 되겠죠. 뭐, 그래서, 물론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슈도와 슈도낫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스키마죠. 제게는 분명히 슈도와 슈도낫이 있는 겁니다. 분명한 슈도와 슈도낫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어렵다. 네, 이런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음,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 슈도와 슈도낫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강한 어떤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런 반문을 한 거예요. 어, 하여튼 여러분, 이건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스키마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건 깨뜨려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물론. 제가 이제 또 목사다 보니까 저는 성경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도 다 성경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미안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잘 이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 기준조차도 그러니까 그 기준조차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쉽지 않다 이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should와 should not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의무적인 should thinking에 심하게 영향을 받고 성장하거나 그러한 사고에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고방식에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should not 또는 저 사람이 어제 회의 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should 라는 독백을 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남을 판단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번스 박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의무적인 should thinking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덕적, 법적, 과학적인 상식이 적용되는 부분과 관련된 행동 일부를 제외하고 그 외의 다른 상황에서는 그다지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 도덕적, 법적, 과학적인 상식에서는 반드시 should thinking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도 should thinking. 아까 기준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 기준은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도덕적, 뭐 법적 이런 기준들은 그것이 지켜져야 된다. should라고 하는 거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과연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러한 것들은 should로 써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안 해도 되고 이 should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이 과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라고 과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드라마 뭐 부부의 세계 같은 그런 드라마는 안 나오겠죠? 그게 혼재돼 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그 모든 것들을 잘 구분해서 쓸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따로따로 이게 잘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걸 이 정도로 잘 구분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으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상담이 필요하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강한 사람도 세상 살아갈 수가 없죠.
이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이 너무 강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어려질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잘 해소해야 되고 또 풀어줘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도 풀어줘야 되고 다른 사람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만큼 잘 풀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 should thinking 이것이 이제 그러한 것에 너무 심하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해결하고 이제 넘어가야 한다. 잘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할 때 좀 더 자기 자신이 이런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 저렇게 해야만 해,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좀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should thinking, should thinking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는 동안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 이 should thinking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이 너무 강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 자신을 좀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시간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진지한 토론을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